네,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바로 저희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.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는요, 선택적 소비의 시대, 건기식 시장도 변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 삼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. 건기식 관련해서 오랜만에 또 얘기 나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? 참 시장 좀 어렵잖아요. 네.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떤 좀 가장 1순위가 이런 좀 시장에 많이 시장 전체에 노출되는 리스크에 최대한 피해 있는 기업들을 좀 섹터 부분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어,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섹터 부분 좀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작년, 재작년 그 식품 업체들, 라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정말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많이 했었잖아요. 네. 뭐 그런 부분을 이제 건강기능식 기업들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약간 좀 이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업들 노바렉스나 뭐 코스맥스, MBT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올해 좀 1분기 때는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모습을 좀 근데 이게 보여줘. 보니까 쭉 네. 우상향하더라고요. 참 신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 지금 비슷한 게 그전에 이 라면, 그러니까 음식료 기업들 중에서도 라면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쪽에서의 판매 비중이 많이 높았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 전에는 그 우리나라 라면 기업들도 내수 시장 쪽에서의 경쟁이 많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실적 부분이 제한적으로 갔던 상황 했었고, 그리고 코로나 때 이 K푸드에 대한 열풍이 특히 이제 이 마시는 BTS 쪽에서의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주가 그 실적 성장성이 해외에서 많이 좀 그 인정을 받았는데, 그런 부분을 이제 건설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은 구조로 좀 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같은 음식료는 아니겠죠. 음식료의 섹터로 좀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제약 느낌도 많이 나고, 그리고 음식료 느낌도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희소성이 좀 있지 않나 섹터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건강기능식품 같은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2, 3년 동안은 실적 부채 많이 있었어요. 내수 쪽에서의 뭐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뭐 내수 소비에 대한 경기 부진도 좀 컸었거든요. 근데 앞서서 좀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다이소나 또 이제 올리브영이나 여러 판매에 대한 루트가 다양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,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그냥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보다도 다양한 제품의 이 맞춤형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욕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건강기능식품 기업들, 특히 이제 OEM, ODM 기업들이 착실히 잘 따라가고 있어서 이 주가적인 측면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오히려 좀 조용한 시장의 강자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오늘도 이제 우리 지수 대비해서도 방어력들이 좀 좋기도 했었고요. 또 계속되는 시장에서의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띄는 섹터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기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또 시장에서 잠깐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또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조용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.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소비 침체, 출혈 경쟁 등의 적자 기업이 확대된다라는 소식도 좀 들려오기는 했어요. 실적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쪽 기업들이 어떻던가요, 부장님?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. 아, 네, 그런가요? 많이 안 네. 좋았던 상황이고, 또 이제 오히려 캐파를 확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주가적인 측면은 실적주로서는 좀 평가를 받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투자했던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회수하는 과정을 분명히 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신규 고객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 중국 외에 다른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이 고객사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내수 쪽 매출은
그동안에 이 기업들의 실적의 대다수에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이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이 OEM, ODM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거의 30% 이상까지 좀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자릿수였어요. 2021년, 2020년 이제 한 자릿수였는데 지금은 두 자릿수가 아니라 거의 이제 30% 이상 올라가는 과반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내년에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해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그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우리가 또 시장이 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요. 오히려 건기식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보자. 그런 맥락에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노바렉스 쪽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제 노바렉스가 사실 건기식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대장주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. 네, 내수 회복과 또 수출 중심의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또 이야기가 시장에서 들려오는데요. 노바렉스 쪽은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? 이 건기식 기업 중에서 정말 탄탄한 게 바로 이제 노바닥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적자가 난 적이 거의 없어요. 2022년부터라도. 그렇기 때문에 건기식 섹터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 있겠지만 건기식 안에서 그냥 대장주라고 좀 그렇네요. 네. 노바렉스를 얘기를 해야 이 건기식 섹터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, 이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이 부분이 이제 내수 쪽에서 몇 년 전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. 내수 시장이 이 정체로 간다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해외 쪽으로의 모멘텀을 많이 돌리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계속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실제로 작년 이 4분기 쪽에서의 내수 쪽에서의 매출액은 오히려 좀 마이너스를 좀 기록했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 쪽으로에 돌려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또 이제 계단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 모멘텀이 잘 돼가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노바렉스가 주가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안정적이잖아요. 정말 안정적입니다. 네, 그렇기 지금 보시면 때문에 아시겠지만, 네. 저는 이 기업에 대한 좀 관심을 지금이라도 좀 가져야 되고, 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노바렉스의 글로벌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을 차곡차곡 몇 년도부터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객사에 대한 확대, 1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좀 중국 쪽에 비중이 많은데, 중국 쪽에서의 이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효과를 올해 또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바렉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가 또 건기식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고요. 그 기업의 지금까지 흐름들을 부장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. 앞으로의 전망도 살짝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. 자, 그렇다면 사실 건기식은 의약품은 아니잖아요.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쪽에 관한 관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건기식 쪽에 관한 관세도 리스크가 좀 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다면 너무 앞서 나간 걸까요, 부장님? 근데 제가 봐더라도 이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섹터는 없죠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항상 제가 앞서서 이제 라면 업종도 말씀을 네. 드리고, 그리고 이제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, 지금 이 뭐 라면, 화장품, 건강 기능식품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이 가격이 큰 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관세에 대한, 또 이제 수출했을 때 그 자국민들의 이 가격에 대한 정가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와닿을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 미국 국민들 라면을 얘기 들었을 때 가격 올린다. 그러면은 뭐 몇백 원 올랐으니까 안 먹는다, 이런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, 있거든요. 그렇죠.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프리미엄 뭐 제품보다도 이 저가에 대한 인디 브랜드 쪽에서의 이 판매가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
영향은 저는 적을 것으로. 그러니까 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 하더라도 거기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가격 정가가 용이하냐, 용이하지 않냐에 따라서 저는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냐 없냐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어떤 소수 쪽에서의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정가가 용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은 정말 다른 이 굵직한 제품을 판매하는 섹터 대비해서는 적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영향은 화장품과 좀 그 섹터와 좀 일맥상통하게 좀 바라보셔도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. 근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매긴다고 물건 가격 올리면 조치할 거야 이런 또 언급을 하기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격이 실제로 소비자가 와닿는 가격에 관한 갭이 얼마나 큰지도 좀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영향력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앞서서 오늘 전략으로 건기식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건기식 관련한 섹터군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물론 앞서서 노바렉스를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은 옥석 가리기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기준을 잡고 좀 해봐야 될까요? 근데 공기식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네,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저 네.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노바렉스처럼 어떤 주가가 좀 크게 좀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대표적으로 이 코스모스 MBT 같은 경우에도 OEM, ODM 기업으로서 영업이익도 괜찮은데 주가가 좀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오늘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콜마 B&H 같은 경우에도 오늘 등락폭이 굉장히 좀 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노바렉스나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은 미국 쪽에 좀 많이 뭐 진출을 하면서 공장이나 설립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노출은 안 돼 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지금 당장 어떤 관세 리스크에 변동될 수 있는 특히 근데 건강 기업들 이 건기식 기업들 섹터가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받는데 그 안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